자, 4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제목은 뭐라 나와 있냐면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이라 나와 있는데 뭐 덧셈 뺄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첫 번째에 있는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지금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있고 밑에 보기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잘 보도록 합시다. 얘는 내가 따로 막 시험을 보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제 내년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볼 거 아니니? 그러면 그 중간고사를 볼 때 1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고려를 할 때 나오니까 1번이라도 어쨌든 4점 정도는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좀 쭉 봅시다.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근데 이 7개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중학교 생활을 했다면 처음 들어본 용어는 없어야 돼요. 그쵸?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다면. 물론 조금 놀았다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항부터 봅시다. 항. 자, 항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거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자.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 근데 여기서 항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거거든. 자, 그 항을 구분할 때는 뭐로 갖고 구분을 하냐면 덧셈과 뺄셈 기호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덧셈과 뺄셈 기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적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보고 쓸래? 2x제곱이잖아. 그치? 그런데 2랑 x제곱은 더해진 거니 곱해진 거니? 2랑 x제곱은 곱해진 거잖아. 2 곱하기 x제곱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얘는 항이 두 개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항은 뭘로 구분한다고? 항은 무조건 덧셈하고 뺄셈 기호로만 구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 오른쪽에다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옆에다가 항에 대한 구분은 덧셈 뺄셈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항이야, 항. 됐나요? 요거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 나와 있냐면 상수항이라 나와 있죠. 상수항. 우리 상수항이란 말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식을 다시 한번 좀 예시를 써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다 쳐볼게. 자, 저 식에서 얘들아 상수항이 뭐야? 라고 하면 너네 뭐라 대답할 거야? 4라고 대답하겠지 보통.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상수항이라 하면 숫자요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거기 설명 한번 볼까?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숫자라고 나와 있지 않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2번 상수항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시고 내가 지금부터 별표를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조금 다른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중학생인 여러분들한테 상수항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4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자, 저기서 상수항이 뭐야? 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냐면 모르겠습니다가 정상이야. 왜 이제 모르겠습니다가 정상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 아까 전에 봤던 식입니다. 자, 저기서 상수항이 뭐야? 라고 했으면 중학생들 뭐라 대답해야 돼? 중학생들은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겠죠.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항상 뭘 줄 거냐면 이런 단서를 줄 거야. 일단 쓰지 말고 보세요. 자, 이 식은 x에 대한 식입니다. 또는 이 식은 y에 대한 식입니다라는 단서를 줄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은 x에 대한 식이라 한번 해볼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에 대한 식이란 뜻은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고요. x만 문자로. 다시 말해서 다른 알파벳 있죠. 다른 알파벳. 이 다른 알파벳은 문자로 취급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볼까요? 여기서는 알파벳이 두 개 있죠. x, y. 근데 x만 알파벳으로 취급할 거고 문자 취급할 거고 나머지는 문자를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상수항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기 x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x 있지. 그 다음에 여긴 x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지. 근데 여기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지. 이런 걸 뭐라 그럴 거냐면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상수항. 약간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개념이 다르지. 자, 그러면 조금 케이스를 바꿔볼게. 자, 좀 케이스를 바꿔서 이 식은 아직 쓸 필요 없어. 이 식은 y에 대한 식이라 한번 해볼게요. y에 대한 식. 자, 그러면 이 식은 y에 대한 식이면 뭐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얘는? y만 문자인 거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다른 알파벳은 문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얘는 y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y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상수항이 돼. 요거는 상수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 보세요. 3xy, y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4y 제곱은? 있죠. 이런 거는 상수항이 아닌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마지막 하나는 더 아니구나. 두 개구나. 자, 이 식은 이번에는 x, y에 대한 식이라 한번 해볼게. x, y에 대한 식. 그러면 여러분, 저러면 이 식에서는 뭘 문자 취급한다는 소리일까요? x도 문자, y도 문자. 자, 여기 x나 y 둘 중에 하나 있나요? x 하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3xy는 x나 y 둘 중에 하나라도 있나요? 있죠. 4y 제곱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여기는 상수항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자, 이 식은 a에 대한 식을 한번 해볼게요. a에 대한 식. 그러면 이 말은 누구만 문자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A만 문자 취급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여기 A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거 상수항이야. 그 다음에 얘는요? A 있나요? 없죠. 얘도 상수항이야. 그 다음 얘는 A 있나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항인지 뭔지를 판단을 할 때 무조건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이. 알겠지? 그래서 그 문자가 없으면 그게 상수항인 거야.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다시 한번 그 책에 있는 설명 한번 보세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이제 요 말이 살짝 좀 이해가 될까요? 이 문자, 이 알파벳이 없는 거를 상수항으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시를 여러분들도 필기를 같이 좀 해가면서 봅시다. 요거는 웬만하면 그 부분 말고요. 거기다 말고 별도의 종이나 별도의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을 하나 쓸 거고요. 어떤 식을 하나 쓸 거냐면 이 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3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 요 식을 하나 좀 쓸게요. 자, 이 식은 어디 있는 식이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4쪽의 중간에 보기에 있는 식이기도 합니다. 요 식을 하나 써놓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경우에 뭐가 상수항인지 좀 찾아볼게. 첫 번째는 이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 한번 찾아볼게요. x에 대한 식. 자, 여러분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뭐만 문자로 취급한다고 했었죠? x만 문자로 취급한다 했었죠. 하나씩 따져가면서 봅시다. 첫 번째 항, x가 있나요? x가 있죠. 몇 차든 상관없어 지금은. x가 있다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x 있나요? x 있죠. 세 번째 항은 있어요? 없어요? x가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 일단 요거 상수항 하나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5xy는 x가 있나요? 없나요? x가 있죠. 5xy. 6은요? 6은 없지. 그래서 요것도 상수항으로 포함시킬게. 자, 그러면 이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 상수항은 누구를 불러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6인 거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x 없는 거 다 찾아주면 돼. 그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했는지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쓰시고 이 식이 y에 대한 식일 때, 이 식이 xy에 대한 식일 때, 이 식이 z에 대한 식일 때 각각 상수항이 얼마인지, 어떤 게 상수항인지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아봤나요? 한번 맞춰볼까요? 이 식이 y에 대한 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y가 없는 건 다 상수항이야. 첫 번째 항, 3x 세제곱 어때? y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y 없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상수항. 두 번째, x제곱, y제곱. y가 있네요, 그렇죠? 패스.
마이너스 2y제곱 y 있죠. 패스. 5xy y 있죠. 패스. 6은 y가 없으니까 6 이렇게 써주고.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식이 x, y에 대한 식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 문자 취급한다는 소리죠, 지금? x랑 y 둘 다 문자 취급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x, y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3x 세제곱도 있고, x제곱, y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2y제곱도 있고, 5xy도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x, y가 없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6 하나 있죠. 6. 그래서 이때는 6만 상수항입니다. 마지막 z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얘는 z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z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수항은 뭘까요? 다요. 다. 전체 다. 오케이? 자,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 찾을 때 어떤 게 중요하다? 이 식이 어떤 거에 대한 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꼭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정리가 됐으면 다음 거 개수도 한번 볼까요? 개수도 우리 별표 하나만 쳐봅시다. 개수도 별표. 자, 지금부터 쓰는 건 또 잠깐 필기하지 마세요. 내가 필기하라고 할 때 해. 자, 5xy가 있어. 이렇게. 여기서 개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할 거야? 중학생이라면? 5라고 대답하겠죠. 5. 이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보통 했거든? 자, 그런데 거기 보이시면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라고 되어 있어. 그 4페이지에도. 그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 3번에 내가 별표를 친 이유가 있겠죠. 왜 별표 쳤을까요? 중학교랑 다르니까. 자, 이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 내가 쓸 테니까 요거 하나, 이 5xy 요거 갖고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xy 갖고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거고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5xy 기준으로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라고 해볼게.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뭐만 문자 취급이라 했죠, 방금? x만 문자 취급이라 했죠. 그러면 그거 빼고 x 빼고 남는 게 뭐 있어요? 5도 있고 y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개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5y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x 빼고 전부 다야. 자, 조금 더 해볼게. 그럼 y에 대한 식이면 뭐에 대한 그 식이냐면 얘가 지금 y만 식이니까 y만 문자니까 이거 빼고는 다 숫자 취급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취급할까? 얘는 5x. 그리고 x, y에 대한 식이면 얘는 x도 문자, y도 문자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선 x도 문자, y도 문자니까 누구만 불러주면 될까? 5만 딱 불러주면 되겠지, 5만. 그러면 저거는 이 식이 z에 대한 식이면 어떨까요? z에 대한 식이면 개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z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그게 개수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z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개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이 어떤 거에 대한 식인지, 이 식이 어떤 거에 대한 식인지를 주고 그 문자 빼고는 다 뭐 취급할 거냐면 숫자로 다 취급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x제곱, y제곱 요거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자,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이거 빼고는 다 불러줘야겠죠. x 빼고는. 그러면 요거 개수 뭐라고 해야 될까? 요 y제곱이라 해야 돼요. y제곱. 요것도 쓰면서 오세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쓸 시간은 줄게. 그럼 일단 보고 쓰자. 쓸 시간 줄게요. 자, 이 식이 y에 대한 식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만 문자 취급이죠. 그럼 누가 개수일까요? 누가 개수일까요? x제곱, 옳지. 자, 이 식이 xy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x랑 y랑 둘 다 문자 취급되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불러줘야 되는데 숫자가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얘 숫자 얼마예요? 1이죠. 1. 개수는 z에 대한 개수는 없는 게 맞고. 그러면 요것도 좀 정리해 놓을까? 요 부분, 요 파트 내가 방금 써놓은 것도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쓰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만 이해하면 상수항 개수 찾는 거 어렵지 않냐면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입니다 라는 그 말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상수항과 개수 찾는 거 충분히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상수항과 항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르니까 그 개념을 잘 숙지해 두도록 하고 다음 거 넘어가 볼까? 다항식 요건 똑같아. 이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인 거를 다항식이라 하고요.
다낭식은 항이 한 개인 거를 다낭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고 차수 한번 볼까요? 차수. 이 차수도 별표 한번 쳐봅시다. 차수. 별표 친다는 건 좀 또 다르다는 소리겠죠. 이 차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입니까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가 몇 차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x가. 자, 요 식 한번 쭉 한번 째려보세요. x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 몇 차예요? 3차죠. 그러면 저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는 몇 차식일까요?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런데 저 식이 y에 대한 식이라 하면 저거는 몇 차식이라 해야 될까요? y에 대한 식이라고 했을 때는 y가 많아봤자 몇 차밖에 없어요. y가 2차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y에 대한 식일 때는 2차라고 해야겠죠. 2차. 이것도 옆에 하나 써줄게 내가. x에 대한 식일 때는 요 식이 3차식이고 y에 대한 식일 때는 2차식입니다. 2차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이 식이 x, y에 대한 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몇 차식인가요? 라고 하면 답이 보통은 두 갈래로 일단 갈립니다. 2차예요, 3차예요로 갈려요, 보통. 일단은. 자, 왜 이제 3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3차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x가 가장 높은 차수가 3차니까요. 이렇게 해서 3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2차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x, y 몰려있는 거 보고서 2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식은 2차식도 아니고 3차식도 아니에요. 얘는 몇 차식이냐면 4차식입니다. 이거는 4차식. 자, 왜 4차인가요? 자, 4차라 쓰시고 요 항을 갖다가 좀 잘 연결을 해놓을게요. 여러분 차수라는 건 뭐냐면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얘들아. 근데 잘 봐. 저 식에서 내가 방금 x, y를 둘 다 문자 취급한다 했죠. 방금 전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x, y가 둘 다 문자인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세요. x가 두 개 있고 y가 두 개 있죠. 총 합치면 몇 개 있어요 지금? 네 개 있는데 지금 넷 다 문자잖아. 그래서 이게 4차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차수를 볼 때는 그냥 위에 얹혀져 있는 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지수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셔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식이 z에 대한 식이라 해봅시다. 여기 z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식은 몇 차일까요? 이 식은 0차입니다. 0차. 됐을까요? 요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류항.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인데 문자의 동그라미, 차수의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동류항이라고 하면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문자와 차수가. 예를 들어서 3x랑 4y는 문자가 다르니까 애초에 동류항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3x랑 3x 제곱은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도 동류항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차수까지 똑같아야 돼.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을까? 내가 별표 친 거 3개죠. 상수항, 개수, 차수. 요거 잘 찾아야 돼. 알겠지? 자, 이거 찾는 거 연습 한번 좀 해봅시다. 어떤 거 갖고 해볼 거냐면 내가 그 보기에 있는 두 번째 식 갖고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식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 있죠, 요 식. 요 식을 여러분들 노트나 빈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써주시고 첫 번째는 상수항을 찾을 겁니다. 상수항을 찾는데 네 갈래로 찾을 거야. 이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 y에 대한 식일 때, x, y에 대한 식일 때, z에 대한 식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찾을 거냐면 개수를 찾을 건데 개수. 자, 보고서 하세요. 개수. 이 개수는 어떤 항 갖고만 찾을 거냐면 3x 제곱 y 있죠. 두 번째 있는 그 항만 갖고 찾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 y에 대한 식일 때, x, y에 대한 식일 때, z에 대한 식일 때 요거 찾으실 거고요. 마지막 차수. 차수도 이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 y에 대한 식일 때, x, y에 대한 식일 때, z에 대한 식일 때 요때 이제 차수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요거 각각 4가지씩 총 3가지 상수항, 개수, 차수 요 식 갖고서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일단 상수항부터 갑니다. 상수항은 이 식이 x일 때부터 먼저 가볼까? 자, x에 대한 식일 때는 x 없는 것만 쭉 째려다 보면 돼. x 없는 거 어디 있을까요? 6밖에 없죠. 그쵸? 그럼 얘는 6 쓰시면 되고 6.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식일 때는 y 없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x 세제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있을 거고 플러스 6이 있겠죠. 이게 이제 상수항이고요. x, y에 대한 식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없는 거는 6 이렇게고요. z에 대한 식일 때는 z 없는 거 찾으면 되는데 z 하나도 없죠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자, 계수 보겠습니다. 3x 제곱 y 요것만 내가 보라 했죠? 이 식이 x에 대한 식일 때는 x만 문자죠. 그래서 계수는 3y고요. 3y. 자, 이 식이 y에 대한 식일 때는 y만 문자니까 y 빼고 전부 다 불러주면 됩니다. 3x 제곱 이렇게. 이 식이 x, y에 대한 식일 때는 x, y가 둘 다 문자니까 그거 빼고죠. 그럼 얼마죠? 얘는 3만 불러주시면 되고 z에 대한 식일 때는 z가 없으니까 계수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차수 볼까요? 자,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x 가장 높은 차수 찾으면 되겠죠. 몇 차? 3차. 이 식이 y에 대한 식이야. y 가장 높은 거 찾으면 되겠죠. 몇 차? 1차식입니다. 1차식.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x, y에 대한 식이야. 그럴 때는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게 3차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차수가 혹시 더 높을 수도 있거든. 문자 개수에 따라. 근데 다행히 얘는 가장 문자 많은 게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3차. z에 대한 거는 0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서 상수항, 계수, 차수 요것만 3개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을 때 그냥 4점 따고 가는 거야.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상수항, 계수, 차수. 알겠지? 자, 주말에 복습할 때 요것도 같이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저거죠. 그 곱셈 공식 남은 거 하나 있는 사람들 봐야겠죠.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나한테 책 준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혹시 그 3학년 1학기 거 검사 받아야 될 거 혹시나 해오신 분들은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가 두고 가시고